네, 서울의 생활 쓰레기 배출량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해 수도권 매립공사는 반입 총량제를 어긴 서울의 자치구 6곳의 쓰레기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일부 자치구들은 생활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서울 성동구에서는 이 주택가 쓰레기의 혼합 배출을 줄이기 위해 재활용 정거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내용은 저희 주민통신원이 직접 취재를 하셨습니다. 네, 성동구를 담당하는 서성원 주민통신원을 화상으로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네, 서성원 통신원 나와 계십니까? 네, 서성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흔히들 이 사용하는 용어가 재활용 선별장인데 성동구에서는 지난해부터 이 재활용 정거장을 신설했다는데 네, 어떤 사업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네,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지역에서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성동 푸르미 재활용 정거장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말하는 재활용 정거장이 고정식 선별장이라면 성동구는 이동식 선별장입니다. 성동구청 담당자에 따르면 주택가에서 쓰레기를 혼합해서 배출하는 것을 줄이고 주민들에게 재활용 분리 배출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2021년 5월부터 실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 재활용 정거장을 진행할 만큼 이 성동구의 쓰레기 혼합 배출의 문제가 많았을 거라는 짐작이 좀 듭니다. 그동안 성동 지역 주택가의 재활용 배출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가장 심각했었나요? 네, 그동안 주택 지역에서 재활용품은 문전 배출했습니다. 그러면 청소차가 수거했습니다. 그런데 종류별로 분류 배출하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병, 캔, 플라스틱, 비닐, 고철은 30리터들이 비닐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는 게 원칙입니다. 종이류나 종이팩은 3kg씩 모아서 배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종류별로 분류하지 않고 한 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는 가구가 많았다고 합니다.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 정거장을 활용할 경우에 실제 재활용품 분리 배출에 있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취재한 결과 좀 어떤가요? 네, 거점 장소에는 매주 목요일과 일요일에 2시간씩 이동식 분리수거함을 자원관리사가 설치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여기로 가서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합니다. 운영 시간은 저녁 7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이때 투명 페트병, 비닐류, 종이, 종이팩, 유리병, 캔, 흰색 스티로폼, 플라스틱 등으로 분리 배출을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생활 쓰레기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네, 성동구의 푸르미 재활용 정거장을 관리하는 인력이 별도로 구성이 돼 있는 건지, 네, 그리고 지난해 시작했지만 이 사업의 성과가 좀 나오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재활용 정거장을 관리하는 분을 자원관리사라고 합니다. 거점별 2인 1조인데요. 주당 6시간씩 활동하고 6만 원의 활동비를 받습니다. 이분들은 주민들에게 분리 배출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렇게 운영한 결과 재활용 선별률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2020년 55%였던 것이 2021년 9월 기준으로 볼 때 72%까지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비 2억 3천여만 원이 감소했고 1억 9천여만 원의 재활용 판매 수익을 냈다고도 합니다. 네, 이 앞서 언급한 대로라면 이 성동구의 입장에선 여러 이점이 있다는 건데 이 지역에서 향후 이 재활용 정거장 운영을 좀 더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성동구에는 17개 동이 있고 재활용 정거장 1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사업을 실시한 후에 주민들의 반응을 보고 확대할지 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성동구는 2021년부터 생활 쓰레기를 매년 7%씩 줄여서 2027년에는 50%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 성공하려면 재활용 정거장이 더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서울의 이 쓰레기 수거 문제 해소를 위해 성동구가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 정거장 사업에 대해 주민통신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서성원 주민통신원 취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